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개월 전, 저는 제 직속 상사인 최미란 팀장이 엑셀 시트와 회의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제 1년치 업무 기록을 파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뒤에 서서 부서 전체를 향해 제 노력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공언한 뒤 동료 직원 23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지운 것은 우리 회사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30초 후 제 휴대폰이 울리며 연봉 5억 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녀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파멸을 위한 완벽한 무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된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이야기는 한순간의 잔인함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돌아와 눈앞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복수극은 실제 복수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니까요. 18개월 전 저는 데이터 분석 기업인 미래인사이트, 미라이 인사이트에 고객 관리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지루해 보였습니다. 소통 기록 유지, 후속 일정 조율, 고객 만족도 지표 추적 등이 주 업무였죠. 회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회사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빠르게 거래처를 잃고 있었으며 제 전임자는 입사 4개월 만에 무단 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인 최미란 팀장은 첫날부터 제 역할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청구서를 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금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 고객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 몇 주 동안 저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파일을 검토하다 보니 로봇이 대화한 것 같은 건조한 소통 기록만 페이지 가득했습니다. 개성도 따뜻함도 없었고 우리 회사 누구도 매달 수천만 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경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객을 진짜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인 한성정미를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님이 정기 체크인 통화 중에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가 고관절 문제를 진단받았다고 스치듯 언급했을 때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주 후 저는 강아지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말에 전문 수의사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20분 동안이나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연섬유의 박지영 대표님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을 때 저는 그 이정표를 축하하며 향후 성장 계획을 묻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추가 컨설팅 세션을 예약했고 이는 1,500만 원의 예상치 못한 추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제스처나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삶의 일부를 공유할 때 경청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 그 이상으로 그들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최 팀장은 제가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자리 뒤를 지나가며 제가 사적인 대화 내용 같은 것을 타이핑하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 전체에 불만스러운 기운을 내뿜곤 했습니다. 월간 성과 검토 회의 때마다 그녀는 제 활동 보고서를 넘기며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15분이면 끝날 통화를 왜 45분이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녀는 볼펜으로 클립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효율성 지표를 보면 이 대리는 시간당 처리 건수가 최적 수준보다 낮아요. 저는 긴 대화가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고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저와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개인화된 접근을 시작한 이후
고객 유지율이 37%나 향상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은 자신의 엑셀 공식에 맞는 숫자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제가 효율적인 통화 기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서점 체인을 운영하는 정 사장님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대표 번호가 아닌 제 직통 번호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고전 추리 소설에 열정적이라는 것과 그의 딸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월 매출의 3위를 차지하는 웰빙 케이터링의 최 이사님은 주말 농산물 시장 방문 이야기나 할머니의 레시피 모음집에 대해 저와 나누는 대화를 즐거워하며 다른 기업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객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최 팀장은 여전히 요점을 완전히 놓친 효율성 지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날지 여부를 결정하는 충성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연례의 전략, 기획 회의 때 찾아왔습니다. 강동욱 대표님은 부서별 성과를 검토하던 중 고객 유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의 관계 관리 접근 방식을 칭찬하며 이 개인적인 터치 전략을 다른 부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향상된 유지율에 대한 공로가 최 팀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던 제 방식 덕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탕비실 근처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누른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이 회사는 전문적인 탁월함으로 성공하는 곳이지 고객들과 사교 모임이나 갖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게 지난 1년간의 모든 고객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통화, 모든 후속 메모, 모든 관계 구축 노력을 상세히 문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백히 처벌을 의도한 짓이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관료적인 잡무를 시켜 회사의 성공을 이끌던 실제 관계 구축 업무에서 저를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객 업무를 대할 때와 똑같은 세심함으로 감사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물론 그 소통이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정교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최 이사님이 연결해준 케이터링 소개건, 김 사장님과 회사의 성장 계획을 논의한 뒤 구매한 확장 서비스, 정 사장님이 우리 파트너십을 신뢰하여 조기 갱신한 계약 등을 문서화했습니다. 완성된 감사 보고서는 53페이지에 달했고 고객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2억 5천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주말 계획이나 가족 행사에 대한 모든 사소한 대화가 경쟁사들의 일반적인 전문적 접근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비즈니스 유대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련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맡겨준 사람들과 회사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킨 일련의 진정한 유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화요일 아침, 최 팀장은 전체 부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고객 관계 프로토콜을 재검토해야 하며 제 감사 보고서가 토론의 사례 연구로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녀가 개인적인 관심이 성과 향상의 주역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에게 부서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메인 회의실 화면에 제 감사 파일을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개인적인 메모, 모든 대화의 디테일, 모든 관계, 구축 노력을 전문적인 경계 위반의 증거라며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서비스 기준을 저해하는 비효율의 전형입니다. 그녀는 수개월간의 신중한 기록을 스크롤하며 선언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취미에 대한 사적인 잡담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파일들은 적절한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23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준 제 업무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큰 직업적 성취를 해서는 안 될 일에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제 전체 감사 데이터베이스, 모든 고객 메모, 모든 관계 세부 사항, 개인적인 관심이 비즈니스 성공을 이끌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대화 기록이 담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삭제 옵션으로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 전체가 쓰레기입니다. 그녀는 삭제 명령 위에 손을 올린 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소통 프로토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쌓아온 관계 구축의 기록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던 53페이지의 기록이 한순간에 보복심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느라 회의실의 침묵은 완벽했습니다. 최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에서 등을 돌렸고 제가 이 굴욕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것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그녀가 제 문서를 파괴하는 동안 제가 구축한 실제 관계는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신뢰하고 제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자신의 삶과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했던 고객들, 그 연결고리는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연결고리 중 일부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회사의 역학관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새로운 효율성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최근 전 직장 동료 3명이 독립해 설립한 컨설팅 회사인 하늘 파트너스 헤이뉴얼 파트너스가 떴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제 작업물이 삭제되는 것을 보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기 위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수진 대리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인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 파트너스는 우리의 고객 유지율 향상을 추적해 왔으며 누가 주요 계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접근할 계획이었지만 최 팀장이 제 감사 파일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내부 소문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알았겠죠.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신다면 연봉 5억 원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분 참여와 고객 관계 전략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심이 비즈니스 컨설팅의 미래라고 믿으며 당신이 우리와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5억 원, 현재 제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최 팀장이 무가치한 비효율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일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래 인사이트의 기밀 정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 관계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아니라 신뢰와 개인적인 연결에 기반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고객들이 자신을 거래번호처럼 취급하는 사람보다 신뢰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선택한다면 그건 그저 다른 비즈니스 철학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빼오거나 법적 계약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회사를 떠나고 고객들이 자신의 강아지 건강 문제와 딸의 대학 계획을 기억해주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고객들의 선택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최 팀장은 여전히 전문적인 효율성 기준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에 불편해하며 손이나 수첩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소통 프로토콜에 대해 질문 있나요? 저는 18개월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감사 보고서가 파괴되기 전에 떠 있었던 빈 화면을 본 뒤 다시 최 팀장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했습니다. 발표할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를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른 복수는 최 팀장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라 그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그녀가 지키려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정확히 들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개된 상황의 아름다움은 제가 그녀나 회사에 해를 끼치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묘미는 그녀가 제 관계 구축 업무를 삭제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고객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고 있던 유일한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효율적인 문서를 삭제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삭제한 것은 1년에 걸쳐 쌓아 올린 그리고 단 몇 주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고객 충성도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제안과 함께 제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그녀가 제게 가장 우아한 복수의 열쇠를 쥐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가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미래 인사이트를 사직하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졌지만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하늘 파트너스의 고객관리 이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 긴장해서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팀장의 표정은 거만한 만족감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부서 회의 도중에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고 통보 기간이 있고 인수인계 절차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받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제 고용계약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한 직업적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사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며 제 업무가 삭제된 것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강동욱 대표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하지만 저는 사적인 논의나 외교적인 해결책 따위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최 팀장이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선택했으니 그녀 또한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경험해야 마땅했습니다.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서 제 개인 물품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1시간 내로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실 출구로 걸어갈 때 23쌍의 눈동자가 제 움직임을 쫓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감탄했으며 몇몇은 자신의 진로를 다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평소보다 높은 톤의 목소리로 제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하늘 파트너스는 검증된 실적도 없는 신생 기업이라고. 직업적 기준보다 관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환상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는 거야. 저는 문가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더 가치 있는지 곧 알게 되겠죠. 24시간 이내에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퇴사 인터뷰를 마친 뒤 하늘 파트너스에서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미래 인사이트보다 작았지만 컨설팅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겠다는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관계가 효율성 지표나 표준화된 소통 프로토콜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연결 위에 구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마침내 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 결정에 대한 진정한 검증은 그 후 몇 주 동안 최 팀장의 행동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치명적인 정확도로 펼쳐지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래인사이트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전화를 돌리거나 스카우트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프로필을 새직함으로 업데이트하고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사람으로 계속 지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하늘 파트너스에 출근한 지 3일째 되던 목요일 아침에 걸려왔습니다. 제가 정기 체크인 때 골든 리트리버의 안부를 물었던 한성정밀의 김철수 사장님이 제 새 사무실 번호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대리, 아니 이 이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새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도 하고 새 회사의 역량에 대해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그의 사업 필요 사항과 확장 계획, 그리고 전문 치료 후 상태가 좋아진 그의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계정을 하늘 파트너스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같은 날 오후에 왔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을 챙겨드렸던 세연섬유의 박지영 대표님은 자신의 사업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과 다가올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들과 12년 동안 일해봤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회사가 청구서 금액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새 회사에서도 같은 개인적 관심을 제공한다면 거래처를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늘 파트너스에서의 첫 주가 끝날 때쯤 저는 전 직장의 고객 6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업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계정 번호가 아닌 개인으로 대우해주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래인사이트에서는 최 팀장이 제 관계 구축 문서를 파괴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삭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업계 지인들을 통해 그녀가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녀는 정기 체크인을 위해 주요 고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많은 고객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분기별 검토를 위해 김철수 사장님께 전화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다른 컨설팅 옵션을 알아보고 있으며 연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올 프로젝트 건으로 박지영 대표님께 연락했을 때 박 대표님은 자신의 비즈니스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컨설팅 파트너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관계를 쌓았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과 사업상의 어려움, 그리고 개별적인 소통 선호를 기억해주는 사람과 일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고객 충성도가 미래인사이트의 브랜드 평판과 서비스 품질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객 충성도가 실제로는 사람을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개인적인 연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퇴사 3주 차에 저는 최 팀장의 결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 번호 대신 제게 직통으로 전화하곤 했던 서점 주인 정 사장님이 제가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어제 최 팀장이 전화했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컨설팅 업체를 고려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이사님을 따라 하늘 파트너스로 간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웃었지만 재미있어서 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관계가 서비스 품질에 기반해야지 책이나 가족에 대한 사적인 잡담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즈니스적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믿어집니까? 제 컨설팅 파트너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그 통화는 최 팀장의 방식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고객의 결정을 이끈다는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객들에게 존중받고 이해받는 것보다 효율성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파트너스에서의 첫 달이 끝날 무렵 14개의 전 직장 거래처가 우리 회사로 옮기거나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인사이트 연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전화할 때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삶과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으며 애초에 우리 관계를 구축했던 것과 똑같은 개인적 관심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늘 파트너스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넘어 번창하고 있었고 미래 인사이트는 회사 역사상 최악의 고객 이탈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돈이나 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둘 다 훌륭했지만요. 가장 통쾌한 부분은 최 팀장이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관계 구축 방식을 지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향상된 유지율과 고객 만족도 점수에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관심이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십억 원의 고객 충성도를 대표하는 업무를 삭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효율성 중심의 철학이 실제 효과가 있다는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제가 떠난 지 2개월 후 저는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강동욱 대표가 고객 이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래 인사이트는 감원, 운영 축소, 그리고 매출 손실을 견디기 위해 더 큰 회사에 매각될 가능성까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적 기준과 효율성 지표에 대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최 팀장은 이제 어떻게 8주 만에 회사가 주요 계정 대부분을 잃었는지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에는 고객 이탈을 제 탓으로 돌리려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 관계를 오염시켰다거나 윤리 기준을 위반하여 계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타임라인은 그녀의 비난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제가 사직한 직후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 팀장의 새로운 효율성 중심 접근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려다가 자신들을 개인으로 대우해주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조사는 제가 몇 달 전에 말해줄 수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밝혀냈습니다. 고객은 전화가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우려사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류되는지가 아니라 신뢰, 소통의 질,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에 따라 컨설팅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최 팀장은 1년 동안 관계 구축을 비효율적인 사교 시간이라고 일축해왔고 이제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객 이탈이라는 형태로 그 철학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3개월 후 이 복수극을 완성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동욱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잠재적 파트너십 기회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늘 파트너스가 미래 인사이트의 남은 고객 계정을 인수하고 그가 전략적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묘사한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 관계 구축 방식을 비효율적인 쓰레기라고 여겼던 회사가 이제는 최 팀장이 거부했던 바로 그 원칙 위에 세워진 회사의 남은 자산을 매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강 대표는 고객관리 부서의 리더십 접근 방식도 재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니 최 팀장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물어봐야겠군요. 통화가 끝날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이 이사님을 다시 미래 인사이트의 고객관리 이사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격적인 연봉 인상과 관계 관리 전략에 대한 전권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놀라웠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제 업무가 삭제되는 것을 지켜본 지 3개월 만에 저는 제 방식을 거부했던 부서에 대해 완전한 권한과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똑같은 접근 방식을 구현해달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억 원의 매출을 잃고 나서야 제 방식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위치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늘 파트너스는 위기를 겪고 나서 배우는 대신 처음부터 개인적인 고객 관계의 가치를 이해했으니까요. 미래 인사이트를 떠난 지 6개월 후 저는 하늘 파트너스의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하여 지분을 받고 여러 서비스 라인에 걸쳐 우리의 고객 관계 철학을 확장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래 인사이트에서 저를 따라온 고객들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래 인사이트는 강 대표가 완곡하게 표현했던 전략적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직원의 30%를 해고하고 가장 큰 사무실 공간을 매각했으며 결국 개인적인 관계보다 효율성 지표를 중요시하는 경쟁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최 팀장은 합병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링크드인 업데이트와 업계 대화를 통해 그녀의 퇴사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미래 인사이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을 위기를 초래했던 그 비인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고객 관계를 재건하려 노력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문제가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비즈니스 관계가 순전히 거래적이어야 한다는 그녀의 근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은 상호 간의 업무상 지인으로부터였는데 그녀가 대규모 고객 이탈 위기 중에 직책이 끝났기 때문에 비슷한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재적인 고용주들은 관리 방식이 그렇게 큰 매출 손실에 기여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우려했습니다. 특히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 고객 대면 역할에서는 더욱 그랬죠. 저는 그녀의 경력 난항에 대해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만족감은 그녀가 조롱하고 거부했던 원칙들이 이제 우리 업계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왔습니다. 모든 컨설팅 회사가 개인화된 고객 관계 전략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 고객을 거래 소스가 아닌 개인으로 대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컨설팅 관행은 최 팀장이 비효율적인 쓰레기라고 여겼던 바로 그 접근 방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틀렸고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요인에 대해 틀렸으며 전문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틀림은 정교한 음모나 계산된 공격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의 기반을 대표하는 업무를 공개적으로 파괴하기로 선택한 후 자연스러운 결과가 펼쳐지도록 놔둠으로써 밝혀졌습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언제나 적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 패배하게 만들고 당신은 그저 비켜서서 그들의 형편없는 결정이 마땅한 파괴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제 감사 파일이 23명의 동료 앞에서 삭제되는 것을 본 지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컨설팅 회사의 고객 관리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전적으로 최 팀장이 거부했던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해받고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비즈니스 관계가 번창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매일 저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가족 소식을 알아봐주며 자신의 성공에 진정한 개인적 투자를 가지고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고객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는 당신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다른 곳에서 계속된 성공을 통해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상기합니다. 최 팀장은 제 관계 구축 업무를 파괴했을 때 비효율적인 문서를 삭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삭제한 것은 그녀의 직업적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통쾌한 복수는 무능한 관리자가 자신의 끔찍한 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거나 중요한 업무를 과소평가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때로는 직업적 배신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여를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파일을 삭제한 것이 어떻게 최 팀장의 직업적 몰락의 시작이 되었는지 듣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형편없는 판단의 결과를 마주하게 놔둘 때 저절로 쓰이는 직장 내 사이다. 복수극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